자, 일단 요 형태대로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각각의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환경과 그 다음 사용할 파일들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아래 내용들을 보시면 320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마트폰에 이제 세로형 크기를 많이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 480 같은 경우는 480 자체는 이제 세로형이 맞긴 한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480보다 767까지 더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대부분은 스마트폰의 가로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파일명을 제가 MOV V vertical, MOV H horizontal 이라고 해서 그냥 가로 세로라고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768부터 들어가는 사이즈들은 태블릿 사이즈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PC라고 하는 사이즈는 960부터인데 이 이상은 제가 따로 디자인하지 않고 그냥 고정 크기로 하겠다라고 해놓았으니까 그 이상 할 건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PC 풀까지 고려한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가긴 하겠죠. 자, 여기에 조금 더 약간의 살을 덧붙이기 위해서 보면 최대값 120픽셀까지로 고려해서 가로가 늘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가로값은 90%를 기준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해놨고요. 따로 얘기를 제가 언급을 안 해놨기 때문에 뭐 빼셔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의도한 바는 최소한의 크기는 960이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 96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일부러 그냥 감춰진 기능들이기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만드셔야 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자, 일단은 인덱스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서버를 실행시키시면 얘가 연동이 되게끔 해놨고요. 자, HTML 폴더 안에다가는 rwd03이라는 파일을 쓸 건데, 혹시나 여러분들은 rwd03이 여러분 지금 쓰시는 걸로 하셨다면 03이 아니라 뒤에다가 result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해서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HTML 문서에 파일을 생성을 하시고, 자, 기본적인 데이터 하나하나 쓰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뷰포트 해서 조정하게 만들고, 스케일업을 기본 1이고 3배에 저는 0.5. 전 대부분 이렇게 쓰는 편이니까 뭐 3배까지 너무 많다 그러시면 줄이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익스플로러 기반의 내용도 쓰셔야 되고, 이건 일단 안 할게요. 쓰기 많으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CSS 기반의 CSS 안에 들어있는 베이스의 리셋 CSS와 그리고 커먼 CSS,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CSS 안에 src 안에 rwd03 result.css를 만드시면 되겠죠. 자, CSS 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시고, 파일을 캐릭터셋 utf8 세팅할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디바이스 환경에서 할 거냐 어디로 할 거냐 여러분 이제 고르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뭐 레이아웃을 짜는 거니까 저 여기다 할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했던 파일이 만약에 있다면 점점 양이 너무 많아지겠죠.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라면 이제 여기다가 별도의 폴더를 추가를 할 거예요. rwd03 이런 식으로. 뭐 리절트 원하시면 리절트라는 폴더까지 이름을 변경하면 되겠죠. 똑같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름도 똑같이 이렇게 리절트라고 쓰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만들어야 하는 파일들,
내용을 쓰겠죠. 자, 빠져나가서 디바이스 안에 rwd 03 result라는 폴더 안에다가 base.css와 그쵸? 그 다음에 그냥 쓰기 헷갈린다고 하신다면 앞에다가 rwd 03의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쓰시면 돼요. 혹시라도 파일들이 엉켜가지고 섞일 것 같다면 03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거는 모바일에 V라고 쓰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 가로가 태블릿, 그 다음에 PC 이렇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파일을 보고 movv, movh, 탭, PC 그리고 기본형인 베이스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해당하는 각 데이터 파일을 직접 생성을 시키시면 되겠죠. 자, 저는 한꺼번에 만들기 위해서 해당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모두 다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됐죠? 이제 각각의 파트, 요 파트별로 내용에다가 우리 뭐 써야 돼요? 여기 있는 디바이스 환경 요거 써줘야겠죠. 자, 그러니까 레이어에 그냥 잠궈 놓은 거 있으니까 레이어만 풀어가지고 선택하시면 바로 복사해서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베이스는 따로 영역을 쓰는 게 없으니까 패스하고, 자, 모바일 V에서는 항상 파일명 rwd 03 movv.cs 이렇게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다른 것도 다 쓰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저는 자, 여기다가 미디어 화면상의 형태만 컨트롤할 거면 스크린이겠죠. 그리고 자, 스크린과 함께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맥스 위드 픽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V까지 되었다면 이 형태를 기반으로 띄어쓰기 잊지 마세요. 띄어쓰기 헷갈리시면 안되면. 그리고 여기 끝에 주석 따는 거 미디어 엔드라고 쓰든지 아니면 디바이스 이퀄까지 다 써가지고 하시든지 요거 잊어버리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제 어디로? H로 가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쪼개서 쓸까요? 해당하는 가로 형태 모바일 H로 가서 또 써줘야겠죠. 미디어 스크린 자, 여기는 민이죠. 민 위드가 480 그리고 엔드 맥스 위드 해서 들어가는 내용은 이 내용 767이네요. 그러면 767 픽셀 됐겠죠. 자, 똑같은 기세로 쭉쭉쭉쭉쭉 써셔야 돼요. 자, 쓰는 김에
타블렛도 요 값 그대로 붙여놓고, 당연히 768부터 여기서 원하는 건 959까지. 그리고 마지막 PC는 PC 쪽 넘어가서 PC는 미니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미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맥스가 필요 없는 거죠. 잘못 썼네요. 자, 맥스가 필요 없으니까 민만 쓰고 960부터 써라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맨 위에는 해당하는 파일명 모두 써주시면 되겠죠.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베이스가 너무 처음부터 뭘 넣어야 될지 어렵다, 헷갈린다 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비워두세요. 베이스 그냥 비워두시고 아예 모바일 세로형부터 그냥 처음부터 쓰세요. 처음부터 쓰면서 모바일 세로형 쓰고 모바일 가로형 쓰고 각각 쓰다가 어느 순간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커먼 CSS처럼 반복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걔를 갖다가 뜯어서 옮겨주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우면 아예 베이스를 그냥 고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거 고려했다가 머리가 더 아프면 차라리 따로따로 썼다가 나중에 정리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럼 편의상 모바일 V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쭉 하도록 하죠. 자, 파일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파일을 열어봤더니, 자, 각 파일에는 이렇게 헤더박스, 섹션, 아티클, 그 다음에 아티클 인포 박스, 푸터, 풋박스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HTML에다가 직접 써줘야겠죠. 일단 저는 아이디 랩을 먼저 한번 감싸준 다음에 내용을 주죠. 자, 저렇게 제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컨트롤 C 해가지고 붙여버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한 번씩 계속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위아래 순서를 당연히 바꿔서 해주셔야겠죠. 설명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서 그냥 하나하나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게 더 빠르긴 해요. 편하기도 하고. 근데 쓰다 보면 한꺼번에 쭉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어서 뒤에다가 플러스만 붙여도 같은 뜻이에요. 왜냐면 형제라는 뜻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처리가 됩니다. 뭐 따로따로 써도 되고 한꺼번에 이렇게 쭉 써가지고 써도 돼요. 뭐랑 똑같아요. 우리 쉘 쓸 때 mkdir라고 터치와 같이 쓰려면 중간에 end 붙이잖아요. 그거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별거 없죠. 뒤에 잊어먹지 마시고 주소 꼭 써서 구분하시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되셨다면 저는 모바일 H만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결과창을 띄우지 않았어요. 아직 안 띄웠어요. 바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일부러 테스트 겸 하실 때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꼭 중간중간 한 번씩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파일 연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결과물을 머릿속으로도 어느 정도 영상을 유추하면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연습이 됩니다. 뭐 제가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상황상 그냥 안 킨 거니까 겸사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와서 일단은 공통 무시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id 랩 써야겠죠.
점사 나머지 내용들도 써 주어야 하겠죠. 자, 각각의 영역별로 아이들 앱의 경우는 자 가로값 100%일 거고요. 높이값은 알아서 늘어나게 할 거니까 오토가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헤드박스의 경우는 가로값 100%가 맞을 거고요. 자, 높이값 일단은 보이는 대로만 우선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박스는 자,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폼에서 40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선은 40픽셀. 그 박스의 경우도 가로값 100%에 높이값 480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둘이 겹쳐져 있어요. 요거 나중에 수정한다라는 거. 가로값 100%에 높이값 480. 그 다음에 컨텐트 박스 일단 빨리빨리 짜는 거니까 320에 480. 자,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러죠. 320인데 왜 320이 안 쓰고 그냥 100% 쓰느냐. 어차피 이거는 뭐예요? 알아서 늘어날 걸 이미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상태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때는 320이라고 쓰셔도 된다라는 거. 자, 높이값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쓰지 않았던 것 뿐이다. 자, 인풋박스 돌아가서 쭉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아이 인풋박스 안에 다른 클래스가 보이는 거지만 일단은 그걸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얘만 우선적으로 320에 480 자, 가로값 100% 높이값 480 자, 발음이 좀 꼬이네요. 자, 풋박스에서도 가로값 그렇고 높이값 40 가로값 높이값 40이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배경 색깔을 따로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색깔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거 맨 위와 맨 아래는 블랙 계통이죠. 저는 문서에서 가장 진한 블랙을 333이라는 컬러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컬러로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러에 대한 내용은 이 톤, 여기 써있는 이 색깔이니까 그대로 갖다 붙여주고요. BHD군요. BH. 자, 세 번째 해당하는 이 영역에 대한 것도 컬러, 이거 아니고 이거군요. 직접 입력해 주시고 얘는 547277이니까 줄일 수 없죠.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이 색깔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색깔은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가 붙여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내부에 있는 클래스 색깔이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다른 색깔로 임의로 대처해서 써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먼저 드리면서 결과 먼저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변형된 건 아니지만 모바일 최소값의 크기 기준으로만 세팅됐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위, 가운데, 그 다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가이드에 써있는 내용은 아직 반영을 전혀 시킨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반영을 전혀 시킨 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일부가 커지도록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아이가 그냥 늘어나기만 해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전혀 고려를 안 했으니까 그냥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의 내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맞추는 건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은 보이는 거 먼저 족족해내고 그 다음에 위에 가이드를 짜느냐? 여기서 이제 방향이 갈라지는데 개인적으로는요. 일단은 어설프게나마 전체적인 비율을 다 짠 다음에 위에 가이드 따라가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짜다 보면요 위에 거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그 다음을 못하게 돼요. 그럼 양도 많아지니까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단은 밑에 거 먼저 다 짜세요. 이 단편적인 형태 먼저 쭉 짠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해서 수정, 비교해서 수정, 비교해서 수정 이렇게 하세요. 그럼 480 기준으로
돌아가서 제 코드가 어디 갔죠? 저희 서브라임 코드가 사라졌네요. 저장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다시 나타났어요. 자, 세로가 아니라 이제 가로형 기준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내용 쓰겠습니다. 아직은 공통 그대로 그냥 쓰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툭 쓰면 되고, 자, 쓴 자리에서 랩은 변화 없죠?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자, 헤드박스의 경우는 높이값 확인해가지고 보니까 60이래요. 변했죠? 그럼 변한 만큼 또 쓰는 거예요. 60. 그 다음에 뷰박스의 경우는 720이래요. 720.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또 720이래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사이즈 썼나봐요. 그쵸?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자, 계속 720이고, 맨 밑에는 60이래요. 자, 안에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외형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공통된 이름과 공통된 클래스 같은 네이밍이 많아서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타블렛으로 넘어갑니다. 뭐 복잡하게 할 게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래 놓고 작게 늘리고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자, 중간에 에러가 있네요. 에러가 뭘까요? 네, 이거는 뭐 돌아도 싱크에 오르니까 상관없고요. 툭, 툭. 미세하게 변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타블렛 파일로 가서 타블렛 파일도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니까 그대로 씁니다. 자, 이템의 기준으로 내용을 쓴 다음에 다시 여기 들어갈 각각의 내용들을 또 수치화해서 입력을 하는 거죠. 768의 경우 랩은 또 마찬가지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헤드박스의 경우는 높이 값이 60픽셀 그대로 가니까 얘도 변할 거 없죠. 그 다음에 뷰박스의 경우는 사이즈가 변해서 450이라고 써있네요. 그럼 450.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박스는 210.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박스는 540.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박스는 120이니까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요 값 그대로 다시 어디까지 PC로 가서 또 써주시면 되겠죠. 뭐 별거 없어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렇다고 뭐 레이아웃 자체도 엄청 복잡한 게 아니라 심플하게 만들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만 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 960 이상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헤드박스, 자, 랩도 똑같고 헤드박스도 60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아이가 450 똑같고요. 그 밑에 있는 아이가 210,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이가 540, 제일 밑에 있는 아이가 120. 완전히 똑같네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처리를 할 건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살짝 한두 개 정도만 정리하고 가죠. 일단 PC를 살짝 보니까 나머지들은 그대로 100% 가는 형태인 것처럼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주변이 커지다가도 일정량이 제한되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 제한된 양을 살짝 보면, 물론 위에서 다시 수정하게끔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값 1200이라는 수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컨텐트 박스와 인포 박스라고 하는 아이가 가로값을 맥스 위드를 1200 픽셀이라고
하나 더 언급을 해주시면 되더라. 이 얘기죠. 자, 그리하여서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다가 짜잔, 그쵸, 줄었죠. 이거 아닌데 우리 가운데 줘야 되는데, 그럼 일단은 여기다가 무엇도 마진 오토도 써서 충족을 시켜주겠죠. 다시 한번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위치가 되니까 우리는 훨씬 더 정리를 잘 한 형태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반응형 웹에 아주 기초 개념들을 정리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위에 이제 가이드 형태를 가기 전에 몇 개를 짜시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값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또는 일부 어떤 값들은 공통적인 값은 아니지만 2개 이상이 같은 값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추후에 수정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베이스 CSS에다가 공통값들은 옮겨 넣으시면 라인 수가 줄겠죠. 전체 라인 수가. 이걸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랩이라고 하는 이 값은 계속 쓰고 있으니까 저는 뜯어가지고 베이스에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에 있는 거 필요 없고, 모바일에 가로형에 있는 것도 필요가 없고, 타블렛에 있는 것도 필요가 없고, PC형에 있는 것도 필요가 없겠죠. 네. 네. 네네, 맞아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960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자, 요걸 했는데, 제가 위 가이드에다가 그냥 좀 수정을 했어요. 1200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거 기준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거라면 960으로 맞추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하고 위에 써있나 하고 올라갔을 때 있으니까 눈에 보여서 그냥 그걸 적용시킨 것 뿐인 거죠. 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니까 굳이 위에 거 안 보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추가기는, 자, 헤드박스부터 뷰박스, 컨텐트박스, 인포박스, 풋박스라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또 공통점이 있다면 걔네들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겠죠. 당장은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끝까지 무시하시고 그냥 쓰다가 나중에 바꾸셔도 되는데, 너무 나중에 합쳐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찾는 것도 내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럼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차후에 수정할지는 몰라도 가로값은 죄다 100%를 거의 다 갖고 있죠. 그럼 저는 100%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헤드박스, 뷰박스, 컨텐트박스, 인포박스, 풋박스에다가 전부 다 써주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클래스 네이밍을 똑같이 써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선택 사이에요.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로값 100%는 이미 썼기 때문에 PC에서 아이들 전부 다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얘 지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00%, 100%, 100%다 지우는 거죠. 얘네뿐이냐? 그렇지 않죠. 03에 있는 것도, 자, 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고, 그
그 다음에 모바일 가로형에 대해서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모바일의 세로형에 대해서도 필요가 당연히 없습니다. 더불어 재밌는 건 백그라운드 컬러도 똑같은 값을 가지고 변경하는 건데 굳이 각 디바이스별 색깔을 다르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쓰시면 되겠죠.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안 쓰고 각각 라인으로 썼어요. 자, 그럼 모바일에서는 높이값 말고는 세팅할 게 없고, 모바일 세로든 가로든 둘 다 색상 말고는 뭐 이렇다 쓸 게 전혀 없죠. 근데 얘뿐이 아니라 타블렛에서도 딱히 쓸 게 없죠. PC도 마찬가지 쓸 게 없는 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PC에서는 일부 추가적인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알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결과 확인해 보시면 전혀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고요. 자, 쭉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사이즈 일일이 변하고 색깔 그대로 유지하는 것조차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가 됐다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가이드 내용을 보시고 쓰시면 돼요. 자, 가이드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